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흔히 듣는 말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5G 초고속 인터넷, 뭐 사물 인터넷 같은 게 이제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 네. 이 가운데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익숙한 용어잖아요. 네. 예전에 무슨 뭐 인공지능 청소기도 있었고, 예. 근데 요새 말하는 인공지능은 그런 청소기 같은 인공지능은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일을 계기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각인이 됐었죠. 이 일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각인됐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죠. 예, 구글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예.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었는데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그 데미스 하사비스잖아요. 영국 예. 출신의. 이 사람이 만든 그 벤처기업인 딥마인드가 이걸 개발했었죠. 네. 이 회사를 눈여겨봤었던 구글이 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이름이 구글 딥마인드로 변경이 됐죠.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뭐 구글 딥마인드 외에도 뭐 IBM의 그 인공지능 의사 왓슨 등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최강국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왕좌를 놓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방아쇠는 중국이 먼저 당겼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으로 미국을 극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시 주석은 그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이 인공지능은 신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략기술이자 전 분야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뭐 선도기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중국이 세계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공기술의 핵심 수단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미국을 추월하겠다 이런 중국의 야심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중국도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근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슈퍼컴퓨터라고 있잖아요. 기존 컴퓨터의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서 앞에 이제 슈퍼가 붙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예. 매년 6월하고 11월 이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이 세계 슈퍼컴퓨터 500위 순위를 발표를 해요. 네. 근데 놀랍게도 2013년부터 18년까지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계속이요. 예. 네. 원래는 미국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한 5년 정도 절치부심한 끝에 2018년 6월 발표에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발표에서도 1위 자리를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났으니까 네. 그 순위가 그대로 쭉 이어오는 건데 이 전문가들은 그래도 뭐 중국이 한 5년 정도 1위의 왕좌를 지켰으니까 이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는 거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거 아니냐. 둘이 이제 거의 대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군요. 아니 저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거의 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일리를 두고 다툴 정도라고 하니까 좀 새삼 놀라운데요. 이런 시 주석의 발언에 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도 궁금해지네요. 시 주석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행정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 서명의 이제 골자는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은 이 R&D 투자에서 인공지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행정 서명의 핵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모든 연방기관이요.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이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시에서 강조했던 게 결국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리더십을 유지해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걸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 서명을 하고 나서 중국의 그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결국 트럼프의 서명은 인공지능으로 하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을 예고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보도를 했었고 이 미국의 매체였던 보스턴 글로브는 결국 이제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이런 어떤 디지털 관련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결국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죠. 네. 자, 최근 미국 5G 핵심 장비를 두고 연일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중국의 견제가 인공지능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화웨이 때리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예. 이제 뭐 며칠 전이었죠. 미국의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유럽 순방에서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의 주요 장비가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있다면 그곳과 미국이 협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화웨이를 때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웨이 때리기 연장선에서 중국의 매체들은 결국 트럼프의 행정서명은 미국에 있는 중국 AI 기업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예.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중국에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DNA 이중 나서 구조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과학자가 화성 탐사 로봇으로 부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 하나가 발표됐죠. 예. 이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DNA 구조가 이중 나선이다 이런 걸 밝혔었죠.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 이에 대한 공로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규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과학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하는데 왓슨과 크릭 말고 또 다른 공헌을 한 과학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은 좀 잊혀진 과학자인데 이 로잘린드 플랭클이라는 영국 여성 과학자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DNA 구조 규명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왓슨하고 크릭이랑 그다음에 모리스 윌킨스라는 세 명의 과학자예요. 세 명이군요. 이 모리스 윌킨스하고 로잘린드 플랭클이 서로 친구 사이인데 네. 이 윌킨스는 왓슨에게 그 DNA X선 회절 사진, 그러니까 DNA를 이렇게 X선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왓슨은 그 윌킨스가 보여줬던 사진을 보고 네. DNA는 아마 이중나선 구조일 것이다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요.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윌슨이 보여줬던 그 X선 사진이 네. 윌슨이 찍었던 게 아니라 로잘린드 플랭클이 찍은 사진이에요. 아, 프랭클린이 찍은 근데 사진을. 플랭클이 찍은 사진인데 예. 플랭클이 모르게 왓슨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네. 노벨상을 받을 때 윌킨스도 포함이 돼서 받았어요. 예. 근데 로잘린드 플랭클리는 그 이전에 1958년도에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예. 노벨상을 받지 못했던 거죠. 아, 정말 한마디로 비운의 과학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화성 탐사 로봇으로 부활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우주 탐사하면은 구소련과 미국이 양대 경쟁이었는데 네.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중심축이 미국과 유럽으로 좀 이동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럽판 나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럽 우주국이 차세대 화성 탐사 로버의 이름을 이 로잘린드 플랭클린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프랭클린이 이름을 땄군요. 이 로잘린드 플랭클린 화성 로버는 한 2021년에 화성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고 네. 이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체의 흔적을 이제 뭐 찾을 뭐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 뭐냐면 이 플랭클린이 생명체의 어떤 유전 물질인 DNA 구조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처럼 예.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데 그 프랭클린 로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뭐 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그런 이름이 결정이 됐었던 거죠. 그런 뜻이 담겨 있군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물론 화성 탐사선이 그렇죠. 있잖아요. 얼마 예. 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임무가 종료가 된 아퍼추너티는 15년째 예. 화성에서 탐사를 했었고 또 뭐 스피릿이나 뭐 이렇게 큐리오시티 여러 가지 무인 로버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어떤 과학자의 이름을 딴 거는 사실은 이 로잘린드 플랭클린 로버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제라도 그 이름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